안녕하세요. 웰빙 정보쇼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중에 국민연금 받으면 그거 가지고 살 수 있을까? 내 연금액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뭘 준비해야 할지도 막막하네. 맞아요. 50대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은 노후 소득에 대한 불안이 찾아옵니다. 특히 지금처럼 물가가 계속 오르고 수명이 점점 길어지는 시대엔 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정작 연금에 대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국민연금 알아서 나오겠지. 퇴직연금이 있긴 한데 얼마나 될지는 몰라. 개인연금? 들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율도 애매하고. 이런 식으로 대충 넘기다 보면 정작 60세가 되었을 때 생각보다 너무 적은데? 아니, 생활비가 매달 이렇게 부족하다고? 이런 현실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웰빙 정보쇼에서는 국민연금만으로 괜찮을까? 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50대 이후 꼭 알아야 할 연금 전략을 총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IRP까지. 각 연금의 특징은 뭐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내 상황에 맞는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하는지 함께 차근차근 정리해보면 나도 지금부터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하겠네 하는 희망이 생기실 거예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그럼 본격적인 연금 전략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 많은 분들이 흔히 갖고 계신 4가지 대표적인 오해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오해들을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연금에 대한 생각이 확 바뀔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오해. 국민연금은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알아서 나오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 정말 그럴까요? 사실 맞는 말 같죠.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니까 당연히 나오는 거고 내가 따로 챙기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맞긴 맞지만 문제는 얼마나 받는지, 그걸로 생활이 가능한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현재 50대인 분들이 60세 이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예상액 보통 월 80만원에서 120만원 사이거든요. 그걸로 전기세, 식비, 교통비, 건강보험료까지 다 감당이 될까요? 게다가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납부 이력에 따라 금액 차이가 매우 커요. 그러니까 그냥 나오겠지 하고 넘길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내 예상 수령액이 얼마인지,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오해. 연금은 무조건 늦게 받을수록 이득이다. 맞는 말 같으면서도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국민연금은 수령을 늦추면 최대 36%까지 더 받을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기다리는 시간 동안의 생활비를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죠. 예를 들어 볼게요. 60세부터 연금을 받으면 월 100만원, 65세부터 받으면 월 136만원으로 늘어난다고 쳐요. 그럼 5년 동안의 공백, 즉 60에서 65세 사이에 매달 100만원씩 총 6천만원의 소득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이 돈을 어떻게 메꿀지 전략이 없다면 연기 수령은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내 상황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점. 무조건 늦게 받는 게 유리하다는 말,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오해. 퇴직연금은 회사가 알아서 넣어주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 아닙니다. 요즘은 많은 기업들이 퇴직연금을 DC형 확정기여형이나 IRP 개인형 퇴직연금 형태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즉, 운용을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정작 퇴직연금을 예금에만 묶어두고 수익률이 1%도 안 되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그럼 퇴직연금이 제대로 된 노후 자금 역할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 퇴직연금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적어도 물가 상승률을 이길 정도의 수익률은 확보되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ETF, TDF 같은 장기 운용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해요. 네 번째 오해. 개인연금은 이율도 낮고 혜택도 별로다. 자,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예전에는 개인연금이 세액공제 정도만 가능하고 수익률도 낮아서 좀 애매한 상품이었죠. 하지만 요즘은 IRP와 연금저축을 잘 활용하면 1년에 최대 115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복리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서 제대로 굴리면 꽤 괜찮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IRP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합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50대 이후 가장 강력한 절세 연금 전략 도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결론은 이 모든 연금 제도들이 그냥 자동으로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손해고요. 내가 직접 챙기고 전략을 짜야 진짜 노후 대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연금이 알아서 되겠지 하는 오해들을 바로잡아 봤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나는 연금을 받는 날 얼마나 들어오고 얼마나 나갈지 알고 있나요? 이 질문에 네, 알고 있어요 하고 자신 있게 답하시는 분 사실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그냥 그때 되면 알아서 나오겠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연금 전략이라는 건요, 단순히 몇 살에 얼마 받는다가 아니라 전체 현금 흐름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걸 지금부터 시작해야 10년 뒤, 20년 뒤에 진짜 돈 걱정 없는 인생이 가능해져요. 그럼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 연금은 언제부터 얼마나 나오는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각 연금마다 수령 시작 시기와 금액이 달라요. 이걸 다 모아서 연금 흐름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60세부터 국민연금 월 100만원, 65세부터 퇴직연금 월 50만원, 70세부터 개인연금 월 30만원 나온다면 지금부터 70세까지의 10년 동안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미리 계산해야겠죠? 언제 받을지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 이게 연금 설계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둘째, 연금으로 생활이 가능한가를 따져야 한다. 연금 수령액만 보면 그럴듯해 보여도요. 정작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합쳐보면 생각보다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월 180만원 연금 수령인데 실제 생활비가 250만원이라면 그럼 매달 70만원씩 적자가 나는 셈이죠. 1년에 840만원, 10년이면 8,400만원. 그 공백을 메울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다시 일자리를 찾거나 자산을 헐었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수입과 지출의 밸런스 시뮬레이션을 해보셔야 합니다. 셋째, 연금 외 수입원도 만들어야 한다. 요즘은요, 연금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연금이 아무리 많아도 물가가 오르고 예기치 않은 지출이 생기고 건강 문제, 자녀 지원, 부모님 부양.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2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 두는 것. 이게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매달 배당이 나오는 ETF, 소규모 임대 수익, 프리랜서 활동이나 재능 기부 아르바이트, 유튜브나 블로그 수익처럼 자동화된 소득. 물론 이걸로 큰 돈을 벌자는 게 아니에요. 한 달에 20만원, 30만원이라도 들어오면 심리적으로도 훨씬 안정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이 세 가지 핵심 인사이트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언제부터 얼마나 나오는지를 정확히 알고 설계하기. 연금으로 실제 생활이 가능한지를 시뮬레이션 해보기. 연금 외에 보조소득원 만들기. 이 세 가지를 기반으로 전략을 짜면요. 연금이라는 게 더 이상 복잡하거나 멀게 느껴지지 않고 내 노후를 위한 든든한 시스템처럼 다가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사례와 선택지로 구성된 비교와 선택 제시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 비교입니다. 국민연금 최대한 늦게 받는 게 좋다? 아니면 조기 수령이 더 합리적일까? 자, 먼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국민연금은 무조건 늦게 받는 게 유리하다던데 70세까지 미루면 많이 준다며? 이게 A 아니에요. 수령 시기를 뒤로 미루면 매년 일정 비율로 수령액이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 70세까지 늦추면 65세에 받을 금액보다 최대 36%까지 더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비한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나는 60세부터 고정 수입이 없는데 생활비가 계속 나가니까 국민연금이라도 당겨서 받는 게 훨씬 나아.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수령액 비교가 아니라 내 상황에 맞는 현금 흐름 관리의 문제예요. 만약 지금부터 60세에서 65세 사이에 수입이 뚝 끊겨 있는데도 연금을 미룬다면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우실 건가요? 결국은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은 미룰수록 금액이 늘어나는 건 맞지만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조기 수령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비교입니다. 퇴직연금 일시금으로 받을까? 아니면 연금처럼 나눠 받을까? A안은 이렇습니다. 퇴직하면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받아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내가 직접 굴리는 게 낫지. 맞는 말처럼 들리죠?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을 한 번에 써버리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B안은 이렇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IRP 계좌로 옮겨서 매달 연금처럼 조금씩 받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아. 이렇게 나눠 받게 되면요. 소득 공제 혜택도 있고 세율도 낮춰서 받을 수 있어서 세금 측면에서도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돈이 오래오래 나와야 한다는 점이에요. 한 번에 받아버리면 어디에 썼는지 모르게 금세 사라질 수 있잖아요.
세 번째 비교입니다. 개인연금 그냥 맡겨두면 되는 걸까? 아니면 내가 직접 관리해야 할까? A안은 이런 생각이에요. 10년 넘게 부은 연금보험인데 알아서 잘 굴러가겠지. 그런데 막상 확인해보면 수익률이 거의 제자리거나 심지어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손해만 본 것 같아 괜히 넣었나 봐.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B안은요. 내 연금 상품이 지금 수익률이 얼마나 나는지 한 번쯤 확인해보자. 필요하면 갈아타든지 다른 상품도 알아보자. 이게 바로 재테크와 금융 상식을 갖춘 자세예요. 연금도 방치가 아니라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기마다 수익률 확인하고 목표에 맞게 조정할 줄 알아야 진짜 내 노후를 위한 자산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비교입니다. 연금만 믿고 가도 괜찮을까? 아니면 보조 수입도 만들어야 할까? A안은 이런 생각이에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세 가지면 충분하잖아. 다 합치면 월 200 정도는 나오겠지. 그런데 막상 현실은요. 물가가 오르고 병원비도 들고 또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B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매달 들어오는 보조 수입 하나쯤은 만들어두는 게 좋겠어. 조금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이 있다면 마음이 한결 편할 것 같아. 정답은? 네, B안이 더 든든하고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요즘은요. 소액이라도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연금 시대의 생존 전략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렇게 네 가지 비교 상황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어떤 선택을 하든 중요한 건 내 상황에 맞게 그리고 지금부터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자, 그럼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 연금과 금융 상식에 기반한 핵심 지식 7가지로 넘어가 볼게요. 핵심 금융 상식 첫 번째. 국민연금은 시기를 조절하면 전략이 됩니다. 자, 이런 경우 있으시죠? 연금은 무조건 늦게 받는 게 정답 아니야? 물론 수령 시기를 미루면 금액이 올라갑니다. 65세 대신 70세부터 받으면 매달 받는 연금액이 무려 36%까지 늘어난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돈을 언제부터 써야 하는지예요. 만약 60세 이후에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면 그 5년을 뭘로 버티실 건가요? 오히려 조기 수령해서 생활비에 보탬이 되게끔 쓰는 게 훨씬 실속 있는 전략일 수 있어요. 요약하자면요. 연금 수령 시기는 무조건 늦게가 아니라 상황 따라 조절이 답입니다. 두 번째. 연금 계좌는 절세 도구이자 내 인생의 월급 통장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연금저축 그리고 IRP 계좌. 이 두 가지는 단순히 노후 자금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활용하면 세금을 확 줄일 수 있는 절세 통장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IRP 계좌에 700만 원까지 납입하면 연말정산 때 최대 115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게다가 이 연금 계좌들은 60세 이후부터 나눠서 꺼냈으면 소득세율도 확 낮아지니까 세금 부담 없이 은퇴 후 월급처럼 받을 수 있죠. 정말 괜찮지 않나요? 세 번째. 배당 ETF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제는 투자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배당 ETF는 안정적 꾸준한 수익을 원하는 분들에게 딱이에요. 왜냐고요? 배당 ETF는 1년에 분기별로 혹은 매달 현금처럼 배당이 나와요. 그래서 연금처럼 활용도 가능하고요. 주가가 조금 떨어져도 배당 수익이 있으니까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감이 있죠. 대표적인 배당 ETF로는 슈드, 제피, 그리고 국내의 타이거 배당 ETF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제는 정말 필수로 하나쯤은 갖고 있어야 할 시대입니다. 네 번째. 금융사별 비과세 상품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해요. 세금,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50대 이후에는 세금도 수익이다라는 말 진짜 실감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ISA 계좌는 2천만 원에서 최대 4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저축보험도 있고요. 농특세 없는 장기펀드도 한때 인기였죠. 이런 상품들을 잘 조합하면 세금으로 나갈 돈을 줄이고 그만큼 수익률을 지킬 수 있어요. 특히 ISA 계좌는 정말 잘 활용하면 ETF, 예금, 채권 다 담을 수 있는 올인원 자산관리 툴이 됩니다. 꼭 챙겨보세요. 다섯 번째. 금융상품 가입할 땐 수수료 먼저 확인하세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세요. 그냥 은행에서 추천하길래 가입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 수수료 1%가 10년 뒤엔 수백만 원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펀드는 총보수 확인하시고요. ETF는 0.07% 수준으로 훨씬 저렴한 경우 많습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수당이 많이 붙는 상품은 당연히 그만큼 내가 손해보는 구조라는 점 기억하세요. 6번째, 신용 점수는 자산보다 중요할 때가 있어요. 요즘 대출 받으러 은행 가보면 자산보다 신용 점수를 먼저 봅니다. 왜냐하면 이 점수가 대출 한도, 금리 수준, 카드 발급 조건까지 모두 결정하거든요. 예를 들어 같은 조건인데 신용 점수 때문에 누군가는 연 5%, 다른 누군가는 연 7%의 이자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럼 1% 차이만 해도 수백만 원 이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연체하지 않기, 한도 늘리기보단 사용률 줄이기, 필요 없는 카드 해지하기, 이런 것만으로도 신용 점수는 충분히 올라갑니다. 마지막 7번째, 재무 설계는 혼자 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이제부터라도 자산 관리를 잘해야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솔직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죠? 그럴 땐 공신력 있는 재무 상담사에게 한 번쯤은 점검을 받아보는 것도 좋아요. 요즘은요, 보험사나 은행뿐만 아니라 무료 상담해주는 공공기관도 많고요. 상품 가입이 목적이 아닌 진짜 중립적인 조언을 해주는 전문가도 많아요. 포트폴리오 분석, 보험 보장 리셋, 연금 수령 전략, 대출 리밸런싱, 이런 걸 전문가와 함께 해보면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금융 상식 7가지, 하나하나가 결국 노후에 현금이 흐르게 만드는 전략이에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시청자분들이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 가이드와 마무리 메시지까지 함께 전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국민연금만으로 괜찮을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서 노후를 위한 금융 상식 7가지까지 알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아, 나도 지금 뭔가 바꿔야겠다. 이 중 몇 개는 바로 실천해봐야겠다. 이런 생각 혹시 드셨다면 너무 잘 오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이 정보들이 단지 듣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움직여야 내 삶이 바뀐다는 점이에요. 다시 한번 핵심 요약 드릴게요. 국민연금은 시기 조절이 전략입니다. 연금 계좌는 절세 도구이자 월급 통장입니다. 배당 ETF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금융사별 비과세 상품 꼭 활용하세요. 금융상품 가입 전에 수수료 꼭 확인하세요. 신용점수 자산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재무설계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 도움도 받으세요. 이 7가지를요, 오늘 영상이 끝나자마자 그냥 넘기지 마시고 적어도 한 가지는 바로 행동으로 옮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 국민연금 수령 예상 시기 확인하기, 연금저축 계좌 한번 들여다보기, 신용점수 앱 설치하고 현재 점수 체크해보기, 쓰고 있는 보험 보장 항목 정리해보기. 이 중 하나만이라도 오늘 시작하신다면 1년 뒤, 5년 뒤, 그리고 은퇴 후의 내 모습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소식 하나. 웰빙 정보쇼에서는 앞으로도 50대 이후 우리 삶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정보들을 꾸준히 영상으로 전해드릴 예정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그래야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챙겨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나는 이 7가지 중에서 이걸 꼭 해볼 거예요. 실제로 해봤는데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저는 이런 고민이 있는데 다음 영상에서 다뤄주세요. 이런 이야기들 서로 공유하고 공감하면서 이 커뮤니티가 함께 성장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 내 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금융을 무서워하지 않고 내 삶에 맞게 전략적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그 첫걸음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작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지금까지 웰빙 정보쇼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실속 있고 든든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